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간호 연구 제4장 문헌 고찰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지아입니다. 제4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 근거 기반 실무를 설명할 수 있고 근거 수준을 설명할 수 있고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논문을 직접 검색하고 논문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논문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헌 고찰은 연구 목적, 개념적 기틀, 연구 가설에서 정립한 연구 변술 간의 관계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 근거를 기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문헌 고찰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연구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연구자는 문헌 고찰을 통해서 연구 주제 또 개념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계획한 연구를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진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연구 주제가 독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변수 간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연구 변수 및 연구 가설 선정에 논리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문 검색을 통해서 최신의 논문을 다량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 평가하여 신뢰할 만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반 실무,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해서 흔히 EB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 기반 실무는 모든 타당한 연구를 분석해서 결과를 통합한 근거에 기반해서 임상 실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또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논문을 다양한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가능하면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ICT 발달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수집할 수는 있지만 어떤 논문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EBP에서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 근거 수준, Level of Evidence를 연구 유형에 따라서 총 7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가장 상위 수준, 레벨 1, 상위 수준의 연구일수록 연구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이 연구 결과에 흐리게 하지 않도록 통제를, 컨트롤을 좀 더 엄격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실험 연구, 무작위 배정 순수 실험 연구,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순수 실험 연구들을 좀 모아서 이거를 또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 그래서 에비던스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술적 조사 연구 보다 더 에비던스가 약한 것이 이제 7번이 이런 전문가 집단의 보고서나 이런 자문이 되겠습니다. 근거 기반 실무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문제를 Pcord SD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요 용어들, 검색 용어들을 정립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주요 용어를 활용을 해서 검색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관련성이 높은 연구 논문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수집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논문들을 모두 다 연구 결과를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연구 논문들의 그 에비던스 근거 수준을 분석하고 또 신뢰할 만한지 그런 강점과 약점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비던스가 높은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을 해서 그 결과로 실무 내용을 결정하거나 또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문헌 고찰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거 기반 실무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 개발된 그러한 그 실무 내용을 직접 적용을 하고 또 그게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계속 개선이 되었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평가한 결과를 출판을 통해서 이제 전파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근거 기반 실무의 과정입니다. 근거 기반 실무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연구 주제 구체화에 있어서 연구 문제를 Pcord SD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검색 용어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P는 Patient Participant Population Problem에서 대상자를 의미하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입주 치매 노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는 Intervention,
또는 issues of interest 해서 중재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재로는 원예요법, 그리고 C는 comparison intervention or group 해가지고 대조군을 얘기합니다. 즉 원예요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O는 outcome으로 해서 결과 변수 혹은 종속 변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치매 행동 심리 증상의 발생 빈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T는 time frame으로 해서 어느 기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의 원예요법을 주 3회 총 6주간 수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는 setting, 연구 장소 해서 이것은 노인 요양 시설이라는 거고, D는 스터디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의 종류해서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임상 문제를 피콜드 S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그 논문 검색에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헌 검색 과정으로 연구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 논문을 검색하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검색 용어를 피콜드 ST로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를 조합해서 이제 검색하는 것으로 검색 엔진으로 국내외 검색 엔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논문을 먼저 검색을 하시고 논문 수량이 좀 부족하면은 10년으로 기간을 연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수준에 따라서 가능하면 상위 수준의 근거 논문을 좀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한 그런 논문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문을 수집한 다음에는 문헌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이 명확한지, 대상자의 수는 충분한지, 측정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는지, 통계 기법은 적절한지, 대상자의 탈락은 얼마나 되었는지, 연구 결과와 또 목적, 논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진술되었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의 실용성과 그 의의는 어떤지 이러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논문 평가를 위해서 연구 논문을 읽을 때 논문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구 논문을 읽을 때 연구 결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 오셨다면 앞으로는 과연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가 잘 설계되고 진행되고 분석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문 분석 가이드라인을 잘 보시면은 앞 시간에 논문 요약 가이드라인의 그 내용을 좀 더 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평가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읽으시면서 이제부터는 논문을 이 논문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분석한 다음에 그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논문들을 선택한 다음에 문헌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헌 통합은 선행 연구 논문 결과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합해서 정리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 간호 연구 본서에 있는 논문 분석표를 통해서 의미 있는 근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분석표에 따라서 논문들을 좀 정리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이나 또 실무 지침서를 문헌 통합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실무 지침서나 그리고 프로토콜을 실제 임상에 적용을 하고 그 효과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근거 기반 실무를 출판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작성해서 학술지에 출판하기도 하고 또 학술대에서 구두 또는 초록으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기반 실무 개발 과정을 활용한 문헌 고찰을 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잘 정립을 한다면은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문헌 고찰을 정확하게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으로 문헌 고찰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쓰고 그리고 그 배경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또 문헌 고찰의 목적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주요 검색 용어들을 이제 피콧 SD 양식으로 명확하게 한 다음에 문헌을 선정 기준 또 제외 기준을 넣고요. 검색 엔진은 무엇으로 할 건지 국내 국외로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검색 과정도 명시를 하고, 또 문헌 평가, 또 연구의 타당도 평가, 그리고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할 건지, 그리고 결과 분석 또 제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은 서로 소통하고 좀 더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연구 추진 일정표 및 업무 분담표 등을 또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논문에서의 문헌고찰 기술의 예입니다. 서브 타이틀로 변수에 대한 관계를 소제목으로 이렇게 넣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술로 현재의 상태 등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혹은 검색 용어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했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논문에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와 있는지를 기술을 하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엔 모든 결과를 통합하는 종합한 그 결과 어떠했는지,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왜 이런 걸 선택을 했는지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기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제2장에서 요약했던 그 논문을 논문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 검색을 위한 주요 용어를 피콜트 SD 순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 파일에 작성한 여러분들의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 목적을 문헌고찰을 진행을 해봤으니까 이에 따라서 좀 더 수정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장 문헌고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